토지이야기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 낙찰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누군가 낙찰을 받아 가셨는데 여기 나온 이 토지입니다. 이 집 앞에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토지가 없으면 이 토지는 사용을 할 수 없는 토지인데요. 과연 어떤 토지인지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 사건은 2020-00598-001 온비드 공매에서 압류재산으로 나온 물건이고요. 김제시 청하면 동지 산리에 있는 토지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800, 최초 감정가가 920만원 가량 되는데 세 번 유찰될 때 801만 1천원에 낙찰이 된 사례입니다. 사진을 보게 되면은 자, 요 주택 앞에 요 단독주택, 요 주택 앞에 앞마당 출입구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단기 협상용으로는 아주 적당해 보입니다. 그죠? 토지 계약도를 보게 되면 이 토지, 요게 719 대라는 요 토지에 앞마당으로 사용하고 있고 요 토지가 없으면 이 뒷토지의 소유주는 출입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낙찰 받으신 분은 여기 뒷토지 소유주와 협상을 하기 위해서 낙찰을 받았겠죠.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이 토지 소유주가 누구인지 또 이 토지를 되사줄 만한 능력이 되는지를 알아봐야겠죠. 자, 그러면 단기 협상용으로 협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 토지 소유주 확인은 당연히 해야겠죠. 그리고 뒤에 되사줄 수 있는 토지 소유자도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두 분이 서로 다른 분이라 그러면 협상이 아무래도 더 용이할 수도 있겠죠. 그죠? 왜? 다른 사람 토지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내 토지 사용하고 있는 지료를 달라라고 쉽게 할 수 있는데 만일 같은 소유자분이라 그러면 만일 이분도 홍길동이고 이분도 홍길동님이었다 그러면은 이분이 자기 집 앞마당을 가로막는 토지가 공매가 나오도록 채무를 해결을 못했을 때는 그만한 사정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 소유주의 등기부 등본을 인터넷 등기소에서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거기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건저당이 얼마 있다, 가압류가 얼마 있다, 토지 소유주는 또 누구다, 이렇게 다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위해서 확인을 해 봤더니 여기도 오복땡님, 매각으로 나온 분도 오복땡님, 뒤에 여기 소유주도 오복땡님이었습니다. 그러면 같은 소유주인데 자기 앞마당이 막히는 토지가 타인에게 낙찰될 때까지 이분은 왜 그렇게 놔뒀어야만 될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두 가지겠죠. 두 가지겠죠. 자, 첫째는 정말 채무를 갚을 능력이 안 된다. 두 번째는 이 토지가 세금 체납이 과도하게 수억대, 수십억대 많기 때문에 채무 세탁용으로 일부러 내버려 뒀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타인을 통해 갖고 제3자, 자기 아는 지인을 통해서 낙찰을 받게끔 할 수도 있었겠죠. 제가 봤을 때는 1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 토지 소유주와 이 토지 소유주가 같다면 자, 이 토지 소유주의 세금이 정말 이때까지 내버려 두고 타인 낙찰 받을 때까지 놔뒀다 그러면 정말 누가 와도 이 토지를 길 막고 한다 하더라도 되사줄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보느냐?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토지 소유주 확인을 했을 때 건저당, 저당, 압류, 가압류 등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가압류가 되어 있다, 저당권이 많다 라고 한다면 채무가 많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두 번째, 여기에 세금이 얼마나 체납이 되었길래 공매에 나왔는가를 꼭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본 토지의 공매 재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요 토지 152제곱미터 맞죠?
자, 그러면 좀 더 내려보게 되면 이 토지 얼마인가요? 세금 체납이 175만 3천원 하고 27,880원 두 개 다 합쳐가지고 180만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자, 이것밖에 안 되는 채무인데 이 토지가 타인에게 낙찰이 되도록 내버려 뒀을까요? 그렇다면 단기에 협상 보려고 지료 청구해 보려고 했지만은 쉽게 말해서 상대방이 대사줄 만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중기, 장기로 갈 수가 있고 심지어는 기료소송까지도 벌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한편으로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이 토지 진짜 지료 받기 위해서 해가지고 이 사람이 낙찰, 대사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지료 청구하고 나중에 이 소유주하고 채권적 관계 형성을 해서 이 집을 압류를 하겠다. 이런 생각도 물론 할 수 있지만은 제가 오늘 영상에서 제공해 드리는 것은 단기 협상용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매재산 명세는 매각 일주일 전에 볼수, 그렇게 입찰 일주일 전에 그 온비드 공매에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는지 제가 그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찰받고 난 이후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개인적으로 경매 유료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게 이제 제공이 미리 되어 있지만은 온비드 공매에서는 입찰 일주일 이전에 이상 10일이다. 그럼 볼 수 없어요. 일주일 전으로 바운드 안에 들어와야지 볼 수가 있고 낙찰이 되고 난 뒤에는 분명히 볼 수가 없다. 자, 공매재산 명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온비드에 들어가셔갖고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입력을 하시고 물건 상세 보기를 가셔가지고 아래에 여기 입찰 정보 있죠? 입찰 정보란에 들어가시면은 밑에 스크롤을 오늘 당일 해당 입찰일자 스크롤을 내려보시게 되면 이렇게 공매재산 명세를 클릭할 수 있도록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셔서 꼭 확인을 하셔가지고 단기 이렇게 누군가의 토지 앞에 갑의 토지가 있다 그러면 단기 협상용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꼭 보셔야 되고 또 뒷토지 소유주와 같은 소유주가 같은지 다른지도 확인을 해보시고 진짜 이분이 대사줄 만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뒷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자,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